미적분 28번. 지금 풀이들을 보니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최소값을 구해서, 그러니까 우변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거를 좌변과 최소값이 일치한다, 이런 설명을 하는 거야. 이때는 사이값 정리가 핵심이 되거든. 사이값 정리를 동원해서 최소값이 일치한다, 이렇게 푸는 풀이.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한 설명인데, 요거는 지금 논파가 충분히 된 것 같아. 결과적으로 대칭이라고 할 수도 없고,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. 일단 요 풀이가 좀 있었고, 그 다음에 fx를 구하는 풀이가 있잖아. fx를 구하기. 요게 뭐 양변에 더하기를 한다, 이렇게 설명되는데, 더하기이 중요한 게 아니라 fx를 구했다는 게 중요하지. 이 제곱이 얘가 어쩌고 저쩌고인데, 여기서 루트 씌워서 그럼 fx는 뭐가 된다? 루트에 어쩌고 저쩌고 빼기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에 어쩌고 저쩌고 빼기 1이다. 뭐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뭐 연속이어야 된다, 이런 식으로 푸는 거.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 개 풀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좋은 풀이고, 이거 하나가 이 상황을 100% 이해시켜주는 제대로 된 풀이고, 요거는 논리적인 정합성에 약간 문제가 있고 요거를 제대로 취할 수 있는 풀이가 아니고, 요거는 요 문제는 잘 설명해. 요 문제는 잘 설명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의 베리에이션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없는 풀이, 되게 안 좋은 풀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. 일단 이 풀인데, 이 풀이를 나도 첫날 이렇게 풀었거든. 첫날 그냥 뭐 최소값이 일치해야 되니까,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. 이 사이값 정리는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. 그래서 요걸로 풀었는데, 요거를 완전히 시각화 시켜서 설명해 준 게 내가 그 다음 날인가 올렸던 영상이거든. 요거 전 영상, 그걸 한번 찾아봐. 그거를 보면은 이제 이 28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.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한번 연락해. 내가 밥 사줄게. 이해력이 그 정도면은 뭐 밥이라도 얻어먹고 다녀야지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.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처음에 못 봤는데, 처음에 대칭 얘기를 하길래 대칭 얘기가 왜 나오지?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. 근데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해볼게.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x는 얘를 만족시키거나 또는 얘를 만족시켜. 얘를 만족시키거나 f의 x 더하기 f의 2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다. 얘를 만족시켜.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맞거든. 그러니까 x 값이 0과 2 사이에서,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서는 얘가 아니고 얘가 돼. 얘가 되고,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f2를 결정할 수 있는데, 할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얘가 아니고 얘가 맞아. 근데 요 사이에서는 얘가 아니고 얘다라는 게, 그게 너무 어려워. 그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 우변에 있는 함수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. 뭐 간단하게 말하면 갈아탈 찬스가 없다, 이런 거를 이제 따로 보여줘야 되는데, 그 부분이 되게 어렵고 실제로 시험 칠 때 그런 걸 하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. 그런 의미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풀 때는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는 풀이다,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, 요 세 번째 풀이는 논리적인 하자는 없거든. 그러니까 그 28번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있어. 근데 이거는 그 28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한다고 치면은 그 발전하는 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되는 풀이거든. 그래서 이걸로 풀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. 이거 마치 어떤 거냐면, 뭐 곱셈 문제가 나왔어. 그러니까 3 곱하기 4를 구하래. 근데 곱셈을 할 줄 몰라. 더하기를 이용해서 이제 풀 수 있잖아. 3을 4번 더해가지고 3 곱하기 4를 할 수 있지. 이제 그렇게 풀고 좋아하는 꼴이거든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는 풀이라고. 그래서 이제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내 주장이야. 뭐 다른 비유를 하자면 근의 분리 같은 거 있잖아. 근의 분리. 원래 교과서에는 없는 거지만 뭐 이런 거 있지. 뭐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으면 뭐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겨야 된다,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이런 거를 그래프를 동원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좋은 설명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, 근데 이제 그거를 근을 직접 구한 거지. 근을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해서 부등식을 직접 풀고 있는 꼴이거든.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인 시각을 못 가지면서 그것만 겨우 푼 거야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MBTI로 치면은 이제 S들이지, S들. S들이고, 이런 그래프로 전체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걸 N이라고 하거든. 그 N이 S보다 수학을 훨씬 잘하는 건 알고 있지. 문제 구조를 보면 이게 합성함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를 생각나게 하거든. 이제 평가원이 어느 해부터 이 문제를 내기 시작했잖아. 이게 2018학년도인가? 그때 이제 9월에 내고, 뭐 수능에 내고, 또 그 다음에 한 해쯤 묵혀놨다가 또 그 다음부터 막 내고 있는데, 이게 처음에 막 나왔을 때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, 뭐 이런 거에는 지금 다 동의가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N축이라는 설명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,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요거랑 좀 비슷한 게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를 잡아. 뭐 이거 gx라고 할게. 그 다음에 a의 코사인 3승 파이 x, 2의 사인 제곱 파이 x 더하기 b, 이 함수를 뭐 hx라고 해.
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. G의 fx가 얘가 지금 뭐요? hx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을 준 거라고. 그래서 여기서 f를 직접 구했다는 건 말하자면 역함수를 구한 거거든. 거기서 f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고 루트 씌우고 이런 게 2차 방정식 푼 거잖아. 그리고 그 근을 구하는 게 원래 역함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. 뭐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3이야.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거지. x를 구해보면 y 빼기 3을 2로 나눈 게 이제 x가 되는 거고, 이게 지금 역함수인 거잖아.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 함수의 역함수인 거지. 그래서 원래 근을 구하는 거랑 역함수를 구하는 게 마찬가지고, 여기서 f를 직접 구한 거는 역함수를 구한 거거든. g 역함수의 hx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구해버린 거라고. 그리고 그거는 이 g라는 함수가 2차기 때문에 겨우 가능했던 거야. 이게 2차니까 뭐 2차 함수니까 근을 구할 수 있고 그 역함수를 얘 직접 구할 수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안 좋다는 거는 역함수를 못 구하는 문제를 주면 되거든. 그래서 그 변형 문제 있는 것 중에서 2번 풀어보면 돼. 2번. 그러니까 2번 문제를 보면은 얘를 내가 3차로 줬어. 이 g를 뭐 x 3승 더하기 x 뭐 이런 함수로 주면은 이제 근을 못 구하잖아. 그럼 그런 풀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. 나는 사실 그 교과서적인 풀이 뭐 이런 거 있잖아. 교과서에 부합하냐 아니냐. 그 다음에 평가원의 의도.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예측하는 거 이런 거를 나도 좋아하긴 하거든.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사실 대부분의 강사가 나를 포함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말에 끼워 맞춰서 얘기하거든. 내 주장이 이거니까 그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가져와서 이제 설명한단 말이야. 그래서 사실 예측해라 이런 거를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긴 하는데 뭐 내 말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항상 깔지.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9월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. 최소한 사설에서는 아마 활개칠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게 합성함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딱 그랬거든. 이 문제가 처음에 9월 수능에 딱 나오고 그 다음 해 모의고사를 보면은 사설 모의고사 거의 대부분이 30번이 합성함수였어. 근데 이게 이유가 몇 가지인데,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 나왔다는 게 이유지. 작년에 9월 수능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낼 수 있다. 이게 첫 번째 이유고, 두 번째 이유는 문제 만들기가 너무 쉬워. 이거는 그 G를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고 F를 하나 가져오면 그냥 문제가 되거든. 이게 30번급, 그러니까 그 당시 킬러, 그 급의 문제를 원래 만들기 힘들어. 그 급의 문제를 만들려면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야 되는데, 이거는 그냥 적당한 함수 아무거나 2개 가져오면 그냥 문제가 돼버리거든. 그래서 이때가 나도 그랬는데, 내 입장에서는 30번은 이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야. 이게 왜냐면 뭐 만들긴 쉬운데 이제 돈을 받잖아. 돈을 많이 주니까. 그러니까 이거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. 이번에도 마찬가지야. G의 fx가 뭐 hx다 그런데, 그러니까 얘 하나 잡아오고 얘 하나 잡아오면 그냥 문제가 되는 거거든. 근데 내가 그 변형 문제 12개를 올려놨는데, 그 중에 한 개는 그 모평 다음날 만든 거야. 다음날 수업하면서 문제 풀어라 그래놓고 이렇게 살짝 만든 건데,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온 거고, 나머지 11개는 하룻밤 만에 만든 건데, 이거 한 2시간 걸렸나? 그러니까 노트에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거린 거는 한 2시간. 그 다음 그 뭐 워드 치고 이런 데 한 1시간? 뭐 아마 다 합해가지고 3시간은 안 걸렸을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냥 화수분이거든. 그냥 막 나온다고. 그래가지고 나만 해도 당장 올해 이제 앞으로 만드는 모의고사에 이제 28, 29, 30 중에 하나는 박아놓겠지. 왜냐면 이게 개꿀이거든. 그냥 쓱쓱쓱 나온단 말이야. 그리고 뭐 시간은 안 드는데 돈은 나오잖아.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고. 그 이제 근거는 요번에 6월에 나왔으니까.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, 그때 되면 다 알겠지. 이게 2차기 때문에, 얘가 2차기 때문에 여기서 F를 이렇게 직접 구하는 식의 풀이는 이게 2차기 때문에 그때 가능했던 거고, 이게 이제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쓸 수 없는 풀이니까 그 풀이가 하자가 있다는 거를 그땐 다 알게 되겠지. 지금 이제 찍어 올리면은 좀 조회수 빠를 수 있을까 싶어서 찍는 거고.